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오늘은 색채도감 채널의 영상 중에서 열등감과 비교에 허덕이는 1020 소녀들에게 라는 영상을 참고해서 저는 열등감과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열등감과 비교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찾아봤어요. 우선 비교란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비교라는 거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서로 간에 비교한 일은 굉장히 당연하고 이 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만 보면 되는 비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비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비교를 하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사전적으로 정의된 내용에서 제대로 사실을 좀 객관화시키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인간은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면 굉장히 지금 객관화가 안 되시는 상태고요.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여긴다면 지금 현실이 굉장히 왜곡되어 계신 상태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필요도 없고 이익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은 감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열등감이라고 하면 열등감일 수 있는데요. 저에게 열등감의 형태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부럽다거나 미움을 느낀다거나 무기력해진다기보다는 잘난 사람을 봤을 때 항상 억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끝까지 해본 사람이거든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봤어요. 저는 제 생명이 위험할 정도까지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제 또래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 저보다 잘난 사람들을 봤을 때 억울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저러한 예를 들어서 특목고에 갔고 전교 몇 등을 하고 뭐 지금 애인 있고 진로가 확고하고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 노력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한 단 하나의 잣대는 운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 운을 굉장히 많이 탓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는 걸 아시나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은 3이고 운이 7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게 오로지 운뿐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생산성에서 갈리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사실만 인지하고 끝나면 나는 뭣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운으로 좌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 운을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라고 가공을 시키면 그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억울한 감정을 가공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일에 좀 열중을 해서 저는 열등감을 이렇게 가공시키는 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저는 지금 일반고에 재학 중인데요. 전 특목고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특목고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목고에 간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그 친구들에게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A라는 친구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영재 교육, 영어 교육 등을 받았었고요. 주변에서 같은 학교, 같은 분야의 그런 학교, 예를 들어서 국제고라던가 외고를 목표로 둔 친구들 주변에 많이 둬서 비슷한 목표, 같은 목표를 두고서 친구들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동기부여가 되고 나태해질 틈이 없고 성장을 해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관계였던 거죠. 세 번째로 이 친구들은 우월감을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좋은 곳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 일반 초등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단 한 명밖에 없는 특목고를 희망하는 단 한 명밖에 없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어. 아이들이 부러워했고 그래서 우월감을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부러웠고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면 첫 번째로 이미 나는 일반고에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없다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지만 대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받게 된 영어 교육과 조기 교육 등이 부럽다면 지금 당장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다 받는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강이 너무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인강 강사들에게서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부럽다면 가장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서관에 가는 거거든요. 특히나 아무래도 동네 차이랑 학군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군지가 몰려있는 곳에 도서관에 가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들일 수 있다. 세 번째로 저도 이미 우월감 쉽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여기 동네가 교육열이 좀 치열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눈에 띄고 우월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공을 시켜서 제 인생에 적용을 하면 열등감, 부러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거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열등감이라던가 비교 같은 감정들을 되게 좋아해요. 일종의 게임 퀘스트 같고 이거를 내 인생에 가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